네, 이번에는 이제 여백과 관련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책에 보시면 이제 박스 모델과 관련된 우리 저번엔 디스플레이를 봤는데 여기 마진과 바로 오늘 패딩, 여백과 관련된 말 그대로 여백 그쵸? 부분을 줄 때 조금 마진을 주느냐 패딩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백이 생기는 부분이 좀 달라서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뭐 마진 패딩에는 이렇게 속성값으로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바텀, 마진 레프트 마찬가지로 똑같이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H 원 태그를 하나 넣어서 여기는 패딩 여백이라고 하나 넣어보고 div로 할게요. 마진 여백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div에 한번 스타일을 넣어서 솔리드 이거는 테두리 주고 있는 거고 배경 색깔 주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 배경 색깔에 테두리 볼더 솔리드 빨간색으로 줄게요. 테두리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그쵸? 패딩이 하나 들어있고 마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클래스를 각각 얘는 클래스 박스 1이라고 하고 클래스 박스 2라고 했을 때 제가 박스 1한테는 뭘 줄 거냐면 패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30px를 넣어보고요. 박스 2에다가는 마진 그냥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예요. 패딩이냐 마진이냐 그쵸? 그것만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패딩이고 얘가 마진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보이나요? 지금 여기는 지금 뭐가 커져 있죠? 이 div가 커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백이라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태그 안쪽으로 해서 왼쪽에 30px 지금 위에 아래 오른쪽은 뭐 티는 안 났지만 사실 여기 몇 픽셀? 30픽셀 이런 식으로 다 여백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태그 안쪽에 생기니까 태그가 이렇게 늘어나죠. 누구 기준으로 여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쵸? 이 컨텐츠 여러분들이 태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그 안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뭐다? 컨텐츠라는 걸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박스와 관련된 모델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 이 모델 보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여기 이게 태그 하나의 태그라면 이게 뭐 div라면 이 div라는 div 열고 닫고 얘는 이런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박스 안에는 컨텐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컨텐트는 뭐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을 말해요. 그 안에 내용 부분, 태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부분을 컨텐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컨텐츠 박스가 있고요. 태그 안에는. 그리고 그 컨텐츠 아까 패딩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컨텐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여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패딩 같은 경우는 컨텐츠 밖에 있는 거야. 이만큼이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픽셀로 그쵸? 테두리.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테두리 있는 데까지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태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두리까지가 하나에 딱 봤을 때 뭐예요? div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소 안에는 패딩이 들어갈 수 있고요. 패딩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넣었을 때 부분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패딩 주기 전에 근데 뭐가 들어가 있다? 또 테두리도 놓게 된다면 테두리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박스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 박스가 있다면 그 안에 먼저 테두리가 들어간다면 테두리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패딩이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는 패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 그럼 마진은 여기 지금 이게
하나의 요소라면 바로 이 밖에 이제 여백이, 그러니까 태그 밖에 있는, 요소 밖에 있는 여백 있죠. 그게 마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테두리까지가 요소잖아요. 요소 그쵸, 이만큼인데 왼쪽 요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만큼 왼쪽에 여백이 있고 오른쪽에 여백이 있고 위에 아래쪽으로 여백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딩은 안쪽 여백, 안쪽 여백. 컨텐츠 그죠? 그냥 안쪽 여백을 하고요. 마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여백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또 위치가, 뭐가 위치가 바뀌는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여백을 잠깐 삭제했을 때 봐봐요. 지금 원래 이 박스 1이죠. 이 div가 이 위치에 있죠. 지금 화면의 맨 왼쪽, 그쵸? 맨 위에 있잖아요. 이때 내가 근데 패딩을 주면 위치가 바뀌어요? 태그 위치가 바뀌어요? 태그 위치는 안 바뀌죠. 누구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근데? 원래 얘는 어디에 있었어요? 없었으면 어디에 있었어요? 이 박스 안에서, 컨텐츠 부분은 박스 안에서 맨 왼쪽 맨 탑에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패딩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누가 움직인다? 태그가 움직이진 않고 누가 움직여요? 내 태그 안에 있던 컨텐츠 부분이죠. 이 컨텐츠 박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컨텐츠 박스가 왼쪽으로 더 이동했고 아래로 더 내려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안쪽 여백의 생김으로 해서 누가 움직인다? 컨텐츠가 위치가 변경된다 라는 거. 그쵸? 그렇게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고요. 그럼 마진을, 여기다가 제가 마진을 다시 넣게 된다면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원래 여기 있었잖아, 이 태그가. 그쵸? 여기 이렇게 맨 왼쪽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 태그 자체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더 이동했고 아래로 더 내려왔죠. 그 말인즉슨 바깥 여백을 주게 되면 누가 움직이는 결과가 된다? 요소, 그쵸? 가 요소 위치가 이해가 가시나요? 맞지?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바깥쪽에 여백이 생김으로 해서 요소가 위치가 변한다는 것도 좀 이렇게 위치하고 좀 연관시켜서 그림을 그려주면 좋다고 했어요. 안쪽 여백이면 안쪽 여백이 생김으로 해서 요소가 움직이지는 않죠. 요소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요소 안에 있던 컨텐츠들의 위치들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뭐 패딩 마진 어려운 건 없는데 아까 패딩에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패딩 마진 쓴 거는 축약형으로 쓴 거고요. 사실 제가 축약형으로 쓴 거고요. 얘네들은 크게 뭘로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아까도 봤듯이 왼쪽에 여백이 있고 오른쪽에 또 아래쪽에 여백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위아래 왼쪽이 아니라 만약 마진 탑만 주고 싶으면 이렇게 따로 탑을 넣게 되면 다른 데는 안 생겨요. 뭐만? 탑에만 여백이 생기고 있죠. 왼쪽에만 주고 싶어요. 그러면 탑과 왼쪽만 주고 싶어. 그럼 마진, 레프트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도 주고 싶어요. 마진 이렇게 따로따로 값을 넣어주셔도 된다. 라이트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과 여백, 그쵸? 밑에도 뭐 밑에는 하나만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패딩 탑만 주고 싶으면 탑만 줄 수 있고 탑만 지금 그쵸? 여백이 생겼죠?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렇게 내가 뭐 바탕까지 주고 싶다면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각각 다르게. 그쵸? 만약에 탑은 30, 레프트는 20, 라이트는 50, 60, 바텀은 10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고 싶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되죠.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축약형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진, 이게 축약형이고요. 마진이라고 쓰고 이 안에다 값을 하나만, 아까 하나만 넣었었죠. 아까는 이렇게 되면 그럼 뭐였어요? 위아래 왼쪽으로 이제 4개가 다 똑같게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쵸? 일단 정리를 하자면 사실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뭘로 들어가 있어요? 30픽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마진하고 30px, 20px 이렇게 두 개만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위 앞에 있는 게 위아래고요. 위아래는 똑같게 30, 왼쪽 오른쪽은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0, 왼쪽 오른쪽은 20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또 3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10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거는 위, 가운데 있는 게 왼쪽, 오른쪽, 마지막 게 아래. 그래서 지금 위에는 30px, 아래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래가 왼쪽, 오른쪽은 20px, 그리고 아래에 10px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럼 하나 더 쓰면 하나 더 이렇게 얘를 60으로 할까요? 그럼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위 30, 그 다음 뭐예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60, 그 다음이 아래가 돼요. 10, 그 다음에 뭐? 왼쪽 20, px 이런 식으로 내가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띄어쓰기로 해가지고 값을 한 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3개 아니면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무조건 4개를 넣었을 때 첫 번째는 위의 값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그 다음 아래, 왼쪽.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면 박스가 있으면 항상 위에서부터 시작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진을 좀 배웠으니까 하나 더 보고 갈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마진이 누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소의 위치를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능 요소나 어떤 요소가 있을 때 뭐 여기에다 div 얘한테 그냥 할게요. 박스 2한테 뭐 주석 처리해도 되겠죠? 일단 박스 3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 뭐 타이틀이 있다고 쳐요. 얘한테도 볼러 빨간색에 백그라운드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 타이틀 이 부분 잠깐 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위드스 지금 블록 요소로 만들어져 있죠. div니까 300px에 높이 200px라고 하나 넣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와 있잖아요. 이때 얘 같은 경우는 맨 왼쪽, 그리고 얘가 세 번째 마크업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마크업 밑에 들어가 있죠. div 밑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얘를 얘 위치가 지금 순서가 세 번째 있기 때문에 누구 밑에 있는 거고, 여백 밑 두 번째, 그쵸? div 밑에 있는 거고, 얘가 또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누가 없으니까 있는 거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이 박스 자체가 이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홈페이지 봐도 여기 보면 이 박스가 이렇게 화면에서 가운데 있잖아요. 이만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그쵸? 여기 다 퍼져 있지 않고 딱 이만큼만 해서 가운데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드릴게요. 이 박스가 움직여야 되죠. 아까 이 안에 있는 글자가 가운데, 봐봐요. 이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박스가 가운데 오게 하고 싶으면 따로 스타일이 없어요. 뭘 활용하냐면 바로 마진을 활용해요. 아까 마진을 이용하게 되면 여백이 생김으로 해서 내가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요소가 나라고 하면 내 위치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했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얘가 가운데에 온다는 건, 얘가 가운데 온다는 건 왼쪽하고 오른쪽의 여백이 어떻게 똑같다는 거잖아요. 여백이 똑같으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백을 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하고? 왼쪽하고 오른쪽의 여백. 그러면 이게 가능해. 가운데 오게 하는 걸 뭘로 하게 된다? 마진값으로 확인할 거예요. 근데 아까 봤듯이 왼쪽, 그쵸? 여백. 근데 지금 왼쪽 여백 사이즈가 얼마큼 돼야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디 크기에서 내 사이즈를 내 사이즈가 이만큼 200이었나? 뺀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 2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없죠. 그럼 얘네들한테 알아서 계산해라. 오토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마진, 라이트, 오토 이렇게 넣게 되면 알아서 왼쪽 오른쪽 여백을 방금 말한 것처럼 내 부모 위드스에서 내 위드스를 뺀 값에서 나누기 2를 한 값을 각각 가져라가 되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 여백이 어떻게 똑같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위치가 가운데로 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블록 요소일 때 많이 또 활용이 되거든요. 블록 요소일 때 요소를 그쵸? 요소로 움직일 거예요.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고자 할 때 그쵸? 정렬하기가 뭐다? 마진값 레프트를 오토로, 마진 라이트를 오토로 넣으면 된다. 그러면 얘 그것도 가능한가요? 여기서 여기 높이에서 가운데 그거는 근데 불가능해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마진탑 오토, 마진탑 바텀 오토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또 가끔씩 나올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왜냐면 위아래는 이제 어떤 요소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쵸? 틀려지기 때문에 얘 위치값은 위에서 이 마크업 한 순서대로 위치를 잡기 때문에 중앙에 오는 이거는 안 먹는다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뭐일 때만 가능하다? 가로 정렬만 가능해요. 가로 정렬만. 가로에서 가운데 오는 것만. 그래서 이걸 축약형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진 0, 오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위아래에는 여백이 없는 거고 왼쪽 오른쪽에는 오토. 이거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제가 블록 요소를 가운데 오게 하고 싶어요 하면 마진 0 오토 이렇게 뭐 말하시는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이걸 뭔지 안 다음에 위아래는 안 들어가. 위아래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위아래 똑같이 30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는 30, 아래는 50, 근데 가운데 정렬 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마진 영어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소를 가운데로 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글자가 가운데 오게 하고 싶으면 얘는 요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여요?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움직이죠. 글자가 움직일 때는 뭘 활용하게 되냐면 박스 3에다가 박스 3 안에 있는 이 요소 안에 있는 글자 그쵸? 텍스트 어라인이라고 보이나? 정렬 글자를 정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글자를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중간으로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공부하는 뭐 방법은 있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사실 없어요. 그건 좀 없다는 것들은 기억해. 둘 다 가로 정렬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할 때, 블록 요소인 나를 움직일 때는 마진 값을 이용해서 가운데 오게 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데 이때도 아무나 움직이는 건 아니고 누구만 움직여요. 텍스트만 움직이는 거예요. 텍스트만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텍스트, 이 블록 요소 안에는 여러분들 글자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런 것도 인라인 요소가 올 수도 있죠. 인라인 요소. A 태그 인라인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라인도 가운데 와요. 움직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P 태그에다 쳐봐요. 블록 요소죠. 그럼 얘는 움직일까요? 잘 봐요. 움직인 것 같은데 P 태그는 여기하고 얘하고 하는 거 스타일 제가 테두리를 넣어볼게요. 색깔 놓을까? 얘는 백그라운드를 파란색으로 놓고 얘는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넣어볼게요. 보시다시피 얘는 요소 자체가
A 자체가 움직였잖아요. 가운데로. 글자 그냥 지울게요. A가 움직였잖아요.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블록 요소는 지금 이만큼이 늘어나는 거죠. 얘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위드스를 좀 줄여야겠다. 그쵸? 50px를 줄여볼게요. 블록 요소 얘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계속 왼쪽에 붙어있죠. 그쵸? 블록 요소는 가운데 정렬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를 정렬할 때는 얘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박스 안에 지금 텍스트는 인라인, 블록은 텍스트이긴 하지만 그냥 이것만 봤을 때 A하고 A는 인라인 리꼴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텍스트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움직일 수 있지만 뭐는 움직이지 않는다? 블록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이고 싶으면 얘는 그쵸? 얘는 마진 0 오토로 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 오게 하겠죠. 이걸 좀 구별해야 돼요. 인라인이 움직이게 할 때는 내 부모가 근데 블록 요소여야 돼. 블록 요소에다가 내 부모, 블록 요소인 부모에서 텍스트 어라인으로 주면 되고요. 내가 블록 요소라면 마진 값으로 가운데 정렬시켜야 된다는 거. 근데 아까 얘 글자는 가운데 오죠. 여러분들이 이 한 텍스트 어라인 쓴 적 없잖아요. 여기서 텍스트 어라인 쓰면 글자가 얘를 기준으로 또 가운데 오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텍스트 어라인 센터를 주게 되면 이 안에 요소에는 기본 다 텍스트 어라인이 인헤리트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기 텍스트 어라인의 기본 값으로는 뭐가 되어 있다? 인헤리트로 들어가 있다. 인헤리트는 뭐라고 하세요? 부모 상속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부모 상속으로 내가 쓰지 않으면 부모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뭐예요? 얘죠. 부모가 뭘로 들어있어? 텍스트 어라인이 지금 센터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 중심으로 가운데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텍스트 어라인에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걸 내가 생략하게 되면 인헤리트이기 때문에 부모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 요소 가운데 정렬하는 거, 인라인 요소 아니면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 이거 조금 구별할 줄도 알아셔야 돼요.